지금 저희 단톡방에서 대출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핑크콜라님이 알려주신 상품이 있거든요. 일반 대출하고 이자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LTV가 60%까지 나왔던 상품인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대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15억 이하는 6억까지, 15억을 초과해서 25억 언더 구간에는 4억까지만 대출이 나오고 25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2억까지밖에 안 나온다. 물론 생애 최초는 70%까지 나오긴 하지만 LTV 자체가 40%까지 규제 지역이 낮춰졌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담되는 이렇게 막혔죠.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만 활용해서 집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실제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은 틈새 대출 상품들을 이용하고 계신데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단톡방에서 대출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핑크콜라님이 계신데 이 핑크콜라님이 알려주신 상품이 있거든요. 이 상품은 예전부터 있었던 상품이에요. 그리고 일반 대출하고 이자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LTV가 60%까지 나왔던 상품인데 과거에는 LTV가 70%까지 다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었다가 이번에 LTV가 40%까지 낮춰지면서 이 상품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상품은 서민 실수요 상품이고 그전에는 조건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인기가 없었던 상품인데 이번 규제 때문에 좀 반사이익을 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상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건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상품은 일단 부부 합산, 물론 미혼일 때도 동일한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KB 시세 기준으로 8억 이하이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규제 지역이어도 상관없이 LTV가 6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한도는 역시나 비슷하게 15억 언더에서는 최대 6억까지, 15억 초과 25억 언더에서는 최대 4억까지, 25억이 초과되면 최대 2억까지만 나오고 계약 일자 기준으로는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대출 심사에서 잔금 전에 무주택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어차피 15억 이하여도 LTV가 40%가 나오니까 6억까지 나오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실제 큐레이팅을 받았던 분들의 사연입니다. 이분들은 수도권 8억대를 보고 계신 신혼부부였거든요. 지난 9월부터 실거주 집을 알아보고 계셨었는데 호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기회를 놓친 상황이었고 여기에 규제를 맞아버린 거죠. 소득이 괜찮았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기 전에는 6억까지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LTV가 40%까지 줄어들면서 대출이 3억 2천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좌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5억 언더에서는 6억까지, 최대 6억까지 나오는 게 맞지만 LTV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수록 대출 한도도 내려가는 구조가 된 거죠. 이 부분은 현금과 사내 대출을 합쳐서 3억 정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8억 초중반 집을 보고 있었던 건데 이번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주담대를 받더라도 원래 보고 있던 주택을 매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핑크콜라님이 이 상품이 있다고 알려주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약간의 차이로 소득이 9천을 초과해서 이 상품을 활용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이 9천 언더였다면 이 상품을 활용해서 8억 중후반 매물도 매수가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현재 호가 대비 KB 시세는 더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5천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호가로 8억 5천 정도 선에서 찾아도 이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1인 가구이거나 외벌이인 경우에 9천 언더가 많기 때문에 이 상품을 활용해서 8억대 매물을 지금 매수해서 실거주한다면 저는 충분히 시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단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건에 써놓은 것처럼 지금 현재는 유주택자이지만 잔금 전에 무주택을 만들 수 있다면 현재 유주택자도 갈아타기로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는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저는 8억보다 더 비싼 집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예 대출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20억 집도 4억 이상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전히 열려 있죠. 당연히 일반적인 주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막혀 있다라고 보기에는 또 약간 틈새 시장이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주담대보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상품들을 활용해서 큐레이팅해서 맞춤형 상담으로 아직도 이제 10억대 이상, 그다음에 15억 이상, 20억대까지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너무 많이 오른 상급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덜 오른 중하급지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15억 언더 구간을 보고 계신데 대출이 막혔다고 생각해서 아예 움직임을 멈추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기회가 열려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모를 뿐이죠. 그리고 그 기회의 문이 생각보다 빨리 닫히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전월세 시장은 거의 헬 수준으로 가고 있죠. 지금 매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내년이나 내후년에 전월세 비용을 올려주면서 내 소중한 기회 비용을 날려야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늘 늦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서둘렀어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린 사람들은 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서 계속 전월세 시장에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딱 감고 매수를 그때 당시 한 사람들은 상승 열차에 탑승해서 아직까지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부동산 투자가 생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문이 닫히고 있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죠. 저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확인은 해보시고 포기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아나요? 지금이라도 기회를 잡는 게 평생 가장 잘한 선택이 될지도요. 오늘의 인사이트도 많은 분들의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시크릿 브라더 강의나 큐레이팅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